검증 대신 깎아내리기, 비방만 남았다. 그런데 이 비판도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어제의 이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비방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자, 일단 치열했던 TV 토론의 몇 가지 장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선 시에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인 전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11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다.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하는데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거예요. 양쪽 다 사면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라는 걸 집요하게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스스로 사면할 것이냐, 재판 정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질문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좀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즉,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을 정지시킬 것이고 예. 특히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까지 파기환송시킨 그 재판 있잖아요. 예. 이제 파기환송심의 형량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까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이제 민주당이 정지시키면 셀프 사면해주는 꼴이다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진행됐었던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입법 행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 고쳐서 대통령이 직위되면 재판받는 거 금지시키겠다는 법안 이미 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이고 민주당의 대표 자격으로서도 저 정도의 그 권력을 국회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면 행사하지 못할 권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같은 우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입법 독주를 했었던 민주당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본인의 사법을 쓸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미국 일본의 그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다 죄가 없었던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 많은 법조인들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법을 바꿔서 그 셀프 사면도 나설 것 아니냐라는 걱정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올라와 있기도 한데 자,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선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예. 이거는 중지하는 게 맞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재판 멈춥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통령을 국민이 이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 상대방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국민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은 또 헌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 소추의 의미가 뭐냐?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것도 주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런 헌법에 대한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셨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국민의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민주당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라고 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 역시도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 재직 중에 이 대통령의 어떤 의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갖도록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께 요청을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될 일을 뭐하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그것을 셀프 사면받거나 그것을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도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택해 주실 일이고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붙인다면 계속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역시 국민들께서 선택해 준 주권자의 선택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해주신 주권자의 선택도 잘못됐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한 얘기도 나왔고요. 코끼리 키우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샤워 얘기 들어보시죠. 아, 코끼리도 붙어 있군요.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고 오다닥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샤워 얘기랑 코끼리 얘기의 정체는 이거였습니다. 일단 정익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샤워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거는 명확한데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그 후보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일값이 2,8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2.8톤 뭐 그 정확한 그 무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2,8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긴 해도 이게 하루에 2,800만 원어치 2.8톤을 먹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뭐 코끼리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2년 가까이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어치 정도 그렇게 먹는데 100만 원도 사실은 많죠. 많은데 뭐 과일 좋아하면 100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코끼리까지 나간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 그 논란 말고도 훨씬 더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건 잠시 후에 또 한번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왜 저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날카롭게 그럴까 제가 좀 의아하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재명 캠프 쪽으로 누가 갔습니까? 허은하 전 대표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도 가지 않았습니까?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람들을 그중에 이제 알짜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싹 그 이재명 캠프에서 뽑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래서 조금 너무 그 보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인데요. 법과 관련된 질문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법과와 관련돼서 사실은 2심 판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는데 만약 이제 이재명 후보 발언대로 당시 이제 도지사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법인카드로 도지사의 사택 등에 과일이 이렇게 배달됐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과일은 왜 배달됐다고 봐야 할까? 사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2심까지 나오거든요. 똑같은 법인카드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조금 넘게 쓰인 거 그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네.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건데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이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요. 내부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양심 고백 같은 그런 형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한 건데 그 비유 같은 것들은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같은 법인카드가 연루돼 있긴 하지만 혐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을 사 먹었다는 것은 정익준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본격적인 재판을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고 김혜경 씨가 지금 1, 2심 판결이 나온 건 이른바 식사비, 그러니까 선거 때 자당의 의원 사모님 등을 이 식사를 그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해서 대접해줬다라는 공소법 위반 등이 이제 2심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항소심까지 선고가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사실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사실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 선거에 뭐 자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막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샀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 그 부분을 따져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김혜경 여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비서의 약간 일종의 결제 실수다. 모르고 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저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 소액이고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바뀐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고 사실 이 금액을 정도로 가지고 기소한 것도 저는 검찰이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냥 선관위나 이런 데서 과태료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두경과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해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실은 이거를 일종의 약간 뭐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기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뭐 이번 TV 토론뿐 아니라 지난 TV 토론에서도 치열한 뭐 설전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 끊는 장면도 어제 보였는데 함께 보시죠.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어떤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한 신경전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한 이 질의 내용이 논란인데 이 여성과 관련된 이 성적인 질문을 성적인 특정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건데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후보님은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뭐 성적인 표현과 관련된 질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이 끝나고 이 권영국 후보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로 사퇴하라라는 비판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매우 곤혹스럽기도 했고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TV토론 기다린 국민들 충격,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이다. 민노당 부대변인,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게 한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다 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박도 오늘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번엔 이준석 후보의 반박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더라.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 위선적이다. 돼지 발정제 표현, 홍준표 후보는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했다. 라며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둘을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준석 후보님의 저 해명 뭐 잘 지금 들었는데요. 어제 저도 저 실시간으로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이준석 후보의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닐까라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이준석 후보야말로 오늘 이런 정도 수준의 해명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이 그런 직접적인 표현 인용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반응이 깔끔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정치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대다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그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이 지금 3차 TV 토론회를 종합 분석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 시청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역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시청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역대 최악의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이 후보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정치의 혐오를 느껴서 투표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직설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정말 많은 국민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같이 TV 토론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어떤 직설적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저것도 인터넷에 떠도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저것을 저런 직접 인용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고 TV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일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러한 어떤
남에게 떠넘긴 듯한 해명보다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과를 본인이야말로 깔끔하게 해야 본인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생명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 측의 어떤 취지와 반박은 앞서 말했던 그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고 네. 뒤에 나왔던 그 표현은 뭐 후보 아들 의혹과 관련된 걸 아마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 그 대선 후보 토론 3차례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토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순환 경제론을 호텔 경제론이라는 프레이밍으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제3후보로서 지지율 3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완전한 대척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일정 부분 자리매김했다고는 성공했다는 데는 저 동의하는데, 어제 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뭐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이고 본인이 이제 단일화 의지를 계속 밝혔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득표율, 예를 들어서 최소 10%, 뭐 최대 15% 이상을 얻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더해지면서 다소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수다. 박소연 의원님 예시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된다면 일단 이 부분이 본인의 표현이 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혐오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실제 대통령 후보 이전에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일정 부분 좀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네. 어제 TV 토론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발언 같은 경우 그 뭐 누가 했었던 발언이다라는 것을 특정했나요, 이준석 후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정치 변호사님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재명 후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사과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그 돼지발정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명글에서 인용을 했는데, 돼지발정제 그 부분도 홍준표 후보의 본인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홍준표 후보가 한 것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사과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어제 발언 같은 것들은 저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하지만은 그 발언은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마지막 대선 후보에서 그 대선 토론회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면 저런 모험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이준석 후보가 왜 했을까?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는데, 그 유감이 있는 것은 뭐 허은하, 김용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캠프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내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계속 재창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다라고 했으면은 저렇게 무리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어쨌든 한 방에 이걸 갖다 내가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저러다가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 실제 득표율에 있어서는 그 현저하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양태준 변호사님, 앞서 보니까 이 민주당하고 권영국 후보 측의 비판을 보면 이준석 후보 본인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특정인의 발언 내지는 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어떤 가족의 발언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 겨눈
이준석 후보의 어떤 인용 발언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좀 크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민주당과 뭐 권영국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양태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의 어제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뭐 일단 사실관계도 다르고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정확히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발언을 실제 그런 표현을 특정 후보의 뭐 가족이 한 적도 없고요. 한 적이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뭐 아마 이 방송에서 할 수 없지만 네네. 실제 그 지금 저도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는데 실제 뭐 지금 만약 그런 발언을 이제 그 뭐 특정 후보의 가족이 했다라고 뭐 밝혀진 바도 없고요. 실제로 수사 결과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무슨 당연히 고발이 돼서 수사가 됐지만 지난 대선 때 아무 무혐의로 처벌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랬을 뿐더러 그 이제 뭐 특정 여성에 대한 뭐 사진이 올라왔던 시기와 그런 이제 뭐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혐오 발언이 올라온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올라왔던 거고 그 내용을 읽어봐도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가 아예 잘못됐다. 잘못된 사실관계로 일종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 발언이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저런 발언을 거의 전 국민이 이제 관심 있고 지켜보는 특히나 뭐 미성년자까지 볼 수 있는 저런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저건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이용란에 해당할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사과 정도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후보 사퇴 이 넘어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네 분의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님, 예. 사실은 이준석 후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차 TV 토론 때까지는 네. 토론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발언하고 언급했을까요? 뭐 제가 마침 생각하기엔 어제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네. 기자회견을 한 이후 있었던 TV 토론이거든요. 마지막 토론회니까 이번 기회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거고요. 최근 뭐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냐 15%를 얻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은 물론이고 정당이 받는 선거 보전비 이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해서 거기서 이탈하는 표를 본인이 흡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3자 필승론 얘기했잖아요. 동탄 모델식에.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는 40% 중후반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일정 정도 좀 본인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준석 후보가 인식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은 뭐 그런 그 듣는 분들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네. 사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본인에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서도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조금 전 이준석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제 그 문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순화를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다. 앞서 이제 양태정 변호사는 사실관계, 실제인지 아닌지 팩트에도 맞지 않다. 팩트가 아니다. 이 후보의 저 발언은. 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전 이준석 후보는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순화를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다.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두 정당에서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민노당의 기준을 물어본 것뿐이다. 권영국 후보 주변의 인사의 발언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거든요. 박수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께서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치열한 논쟁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뭐 실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굉장히 정제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묻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최종적으로 겨냥을 했는데 그 중간 단계 권영국 후보를 와서 끼워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고 계산된 발언이고 또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와중에 이렇게 국민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잖아요. 우선 이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지금 그 발언이 충격적으로 과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고 회피하고 있다를 비판하고 있어요. 본질을 좀 피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2, 3일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까지 나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후보도 그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다라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발언이라는 것이 누구의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쫓겨서 몰리지 말고 스스로 빨리 이 문제를 인정하고 빨리 털고 가는 게 그나마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정치인으로서 그 진심을 다하는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준석 후보가 반박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 두 정당은 답변을 안 하느냐, 피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이다. 저도 어제 그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그걸 직접 딱 묻는 순간 제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어디 가서 저 토론을 할 때나 얘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걸 묻거나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묻거나 이런 걸 물으면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잘 안 하게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인용한 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후보에게는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준석 후보는 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회피해가면서 다른 사람 탓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답변 태도는 저는 하루 이틀 못 버틴다고 봐요. 빨리 정리를 본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육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권영국 후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질문 나오면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그 엄중한 대통령 후보 그 TV 토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못 다뤄 묻느냐 그러면서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한 그 질문이다. 이런 정도로 끝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어제 저 발언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잘 수습하거나 어떻게 또는 잘 극복하거나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력이 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궁금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어제 TV 토론과 관련된 주요 장면과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